퇴직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시험대가 된다. 직장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진짜 경제적 체력을 마주하게 된다. 통장에 찍히는 잔고의 흐름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은퇴자의 생활 수준과 선택 그리고 앞으로 남은 노후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울과도 같다. 특히 혼자 사는 60대 1인 가구라면 더더욱 냉정한 현실 앞에 서게 된다. 가족의 도움이나 부부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통장은 곧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퇴를 앞두고 누구나 연금이면 되겠지,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1년을 살아내고 난 뒤 남은 잔고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들려준다. 여기 세 가지 사례는 그 단면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첫 번째 사례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60세 정년을 맞은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오랜 기간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왔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기에 퇴직 직후만 해도 불안감은 크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고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으니 여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혼자 생활을 꾸려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로 병원에 드나드는 비용이 컸다. 단순히 진료비가 아니라 약값, 검사비, 교통비가 매달 추가로 나갔고 젊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던 치과 치료까지 이어졌다. 집은 자가였지만 유지비가 만만치 않았다. 수도관 교체, 보일러 수리 같은 지방 관리 비용이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며 퇴직금의 여유는 급격히 줄었다. 1년이 지나고 나니 통장 잔고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를 어디서 메울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일 아끼는 삶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가 말하는 통장의 진실은 은퇴 후의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불규칙하고 크며 퇴직금만으로 버티겠다는 계산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행에서 일하다 조기 퇴직을 선택한 김 씨다. 그는 퇴직 후 여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동안 해외여행과 취미생활에 집중했다. 골프 모임, 사진 동호회, 해외 단체 여행까지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이게 진짜 삶이구나 하고 만족했다. 하지만 그의 통장은 그 행복의 대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빠져나가던 지출은 퇴직 후 1년 만에 퇴직금 계좌를 거의 바닥나게 만들었고 남은 건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버틸 최소한의 자금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고정적인 생활비 구조였다. 여행을 줄이고 모임을 줄인다 해도 이미 생활 수준이 높아져 버렸고 절약이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전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다. 그의 사례가 말하는 진실은 은퇴 초기에 보상심리로 과소비를 하면 통장은 빠르게 경고음을 내고 한번 높아진 소비 습관은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 사례는 62세의 여성 이 씨다. 그는 젊을 때부터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꾸준히 저축하며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챙겼다. 은퇴 후에는 집을 정리해 전세로 옮기고 일부 자금을 생활비 계좌와 비상금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 그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 매달 일정 금액만 쓰고 식비와 의료비, 교통비를 세분화해 지출을 관리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통장 잔고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다. 대신 매달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립금을 조금씩 꺼냈으며 버텼고 취미생활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독서와 산책, 봉사활동으로 대체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불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통장이 주는 안정감 덕분에 심리적인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씨의 사례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1년을 보내도 어떤 이는 통장이 빠르게 소진되고 어떤 이는 거의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는 차이는 결국 태도와 계획에 달려 있었다. 퇴직 후 1년 통장은 은퇴자의 진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대했던 여유와는 달리 병원비, 집 유지비, 자녀 지원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불쑥 다가오고 한순간의 소비 습관은 평생의 자산 구조를 흔들어 놓는다. 반대로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으로 생활을 관리한다면 크지 않은 자산으로도 안정을 지킬 수 있다. 통장의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1년의 선택이 남긴 기록이며 앞으로의 노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를 예고하는 신호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통장은 내 선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나 모아두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 퇴직 후 1년 60대 1인 가구의 통장이 말해주는 진실은 바로 그것이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한 숫자 확인을 넘어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이 된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급여라는 확실한 유입이 있었기에 지출이 조금 늘어나도 언젠가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잔고의 변화를 보는 감각 자체가 달라진다. 이제는 채워지는 속도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1년을 적응의 시기라 부른다. 그동안 쌓아왔던 습관과 생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이후의 생활은 안정적인 흐름을 찾지만, 방심하면 몇 년 뒤에 노후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은퇴자의 통장이 말하는 진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 지출은 예측보다 훨씬 불규칙적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경계가 어느 정도 뚜렷했다. 월세, 대출이자, 공과금, 자녀 교육비 등 대부분의 지출이 정기적이었고 예상 가능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자녀가 독립했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본인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발생하기도 하며 집안의 수리나 경조사 등 돌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이러한 비용을 함께 분담할 상대가 없어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단순히 한 달 고정 생활비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생활의 불확실성이 은퇴자의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예상 불가능한 지출 리스크라 부른다. 따라서 단순히 한 달 생활비를 기준으로 자산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비상금 계좌, 의료비 전용 계좌 등 용도별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둘째, 은퇴 초기에 나타나는 보상 소비가 통장 잔고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긴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억눌렀던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행, 취미, 외식 등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몰아서 하다 보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문제는 이 소비가 단순히 일시적인 지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사람은 생활의 편의와 즐거움에 금세 익숙해지고 다시 줄이려 할 때 큰 심리적 저항을 느낀다. 이로 인해 퇴직금과 목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1년을 소비습관 재정립기라 부르며, 이 시기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향후 20년 노후 재정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한다. 스스로 소비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통장은 곧바로 경고음을 울리게 된다. 셋째, 은퇴 후의 경제 안정감은 자산의 규모보다 관리 방식에 달려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어떤 이는 여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통장 속 잔고 자체가 아니라 그 잔고를 바라보는 태도와 운용 방식이다.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고정해두고 남은 자금을 중장기 자산으로 분리 관리하는 사람은 지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에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반면 아무 계획 없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에 불안감을 느끼며 소비를 더 억제하거나 반대로 체념한 듯 써버리기도 한다.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 관리의 습관과 원칙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셈이다. 넷째, 통장 잔고의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의 균형을 비추는 지표다. 지출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것은 생활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잔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다. 반대로 통장이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통장은 개인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미래의 길을 예고하는 나침반이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매달 잔고를 확인하되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분석하라고 조언한다. 이번 달은 왜 줄었는가, 어떤 지출이 늘었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습관이 은퇴 후 재정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의 재정은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퇴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자녀의 요청, 형제자매의 도움, 친구들과의 모임 등 인간관계가 곧 지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퇴자는 경제적 능력에 맞는 관계의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다 보면
본인의 노후가 무너지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모임 비용을 쓰다 보면 결국 잔고가 빠르게 소진된다. 관계를 유지하되 재정적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관계를 돈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퇴직 후 1년 통장 잔고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하다. 그것은 단순히 얼마가 남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경고이자 조언이다. 돈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붙잡지 않으면 빠져나가고 제대로 길을 내주면 오랫동안 흘러간다. 은퇴자의 통장은 그 흐름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은 당신의 노후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결국 은퇴자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그리고 그 태도의 기록이 바로 통장 잔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